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직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인데요. 현재 남편과도 이혼을 해서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힘들었던 건 시모와 신우였어요. 저에 대해 뭐가 그리 불만이 많던지 결혼도 어렵게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제가 노력한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정신 나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댁 편을 들어줘서 결혼 초부터 부부관계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전적으로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와 결혼을 했으면 일방적으로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게 아닌 최소한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중립 입장에서 서로의 감정이 더 이상 격해지지 않게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혼 도장 쾅 하고 찍어버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저희 가족을 갑자기 불렀어요.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면서 사돈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주말에 초대를 했는데 저는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차피 가봤자 좋은 말 듣지 못할 것 같고 괜히 저희 부모님의 기분만 안 좋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듯 하더니 갑자기 말을 딱 자르면서 한다는 말이 요즘에는 양가 집안끼리 여행도 다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까지도 다니는 시대라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남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식사하는 건데 어려운 관계에서 자기 부모님이 말을 함부로 하겠냐며 제가 너무 예민하고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말은 저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어요.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되려 제가 양가 집안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큰소리치는데 기분이 정말 상했었죠.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 또다시 안 좋은 감정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당신 집안을 뭐 잡아먹는데? 뭐가 그리 겁이 나서 식사 초대를 거부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면 양가 집안 좋아지기는커녕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게 된다고. 우리 엄마가 초대를 했는데 거절해봐. 그럼 우리 엄마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 그렇게 되면 모든 화가 누구한테 가겠어? 전부 당신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고 나는 화풀이 대상이 될 텐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 내가 말하는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야? 힘들게 먼 길을 달려오셔서 시부모님과 좋게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 어머님은 꼭 잘 나가시다가 결국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잖아. 어느 정도면 이해라도 하지. 아무리 좋게 해도 어머님은 무조건 상처만 주려고 그럴걸? 내가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닌데 어머님 성격 모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 성격상 단순한 이유로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상황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가뜩이나 우리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괜히 이번 일로 또 찍히지 말고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가 피곤하지 않은 일이야.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괜히 안 갔다가
우리 엄마 등살에 힘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듣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도 이런 일로 당신이랑 오랜 시간 대화하는 거 정말 피곤하다. 남편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상대로 시댁 입장에서만 얘기했지 저희 가족이 어떤 기분인지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입만 아프게 남편과 대화한 걸 후회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시모와 전화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다 보니 전화하기가 좀 꺼려졌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서 밥 먹는 게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 초대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는 너희 집안 생각만 하는 거니? 음식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네, 당연히 잘 알죠.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머님이 고생해서 음식 만드는 거 부담스러워 하세요. 나중에 경조사 있으면 그때 겸사겸사 얼굴 뵙고 식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저희 가족을 초대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일을 해서 미리 가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괜찮으니까 일 다 마치고 와도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건 사돈분들이 올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너 생각은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내 말 알아들었니?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무조건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대충 알아들으시고 다음을 기약하면 됐는데 시모는 제 생각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한 번 내린 결정 번복하시는 일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문제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원하는 대로 일단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식사 초대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 첫마디에 얼굴 표정이 굳으셨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딱 봐도 알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뒤 결국 시모의 초대에 응했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지만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 가자마자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 일이 있어서 시댁을 늦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많이 답답했는데 부모님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것 같아 점점 더 걱정은 커졌고 일로 인해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근무 시간이 끝이 나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로 시모 행동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남편은 옆에서 거들고 있었어요. 아유, 빨리 해야 저녁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날밤 새겠습니다. 어차피 주말이니까 다음날 집에 가셔도 상관없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 앞길 터준다 생각하세요. 이 일이 끝나면 앞으로 제가 우리 새며느리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게 영 시원찮다면 그건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사 초대를 하려고 저희를 부른 게 아니라 김장 때문에 부른 거였어요? 지금 저기 산처럼 쌓아놓은 배추를 저랑 이 사람 보고 절이라고요? 저희 가족은 매년 이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곧 있으면 동네 사람들 오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잖아요. 사돈지간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오늘은 배추 절이는 것까지 할 테니까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두르세요. 제가 식사 초대한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키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땀 흘리고 움직여줘야 음식 맛도 좋아지는 거라고요. 사부인께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일할 복장이라고 생각되세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대문 앞에 서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곤 너무 충격을 받아 그 광경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우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일단 몸을 급하게 숨겼어요. 당장 대문을 박차고 한바탕 난리친 뒤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신우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급하게 몸을 숨겨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둘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랬다니까. 안 사돈 버릇 들인다고 배추 400kg 절이게 할 거라고 아빠랑 대화 나누는 거 똑똑히 들었다니까. 아무래도 새언니한테 불만 있던 거 새언니 어머니한테 전부 풀어버릴 생각인가 봐. 우리 엄마가 새언니 엄청 마음에 안 들어있잖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새언니 아버지도 정말 눈치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면 새언니가 시집살이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저런 것 보면 새언니랑 성격이 참 똑같은 것 같아. 저런 걸 보고 자랐으니 하는 행동도 똑같겠지.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니까. 그런데 왜 새언니는 안 오는 거야? 퇴근 시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다 정말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생기겠어? 자기 딸이 며느리로 있는데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지키기라도 해봐.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을걸? 그리고 이거 확인해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우리한테 피해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야.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계획에 차질 없게끔 완벽하게 세운 거니까 너도 마음에 들면 이대로 진행할까 생각 중이야. 동선까지 전부 다 파악했어. 우리가 세운 계획에서 좀 더 보완한 거구나. 몇 번도 연습해보고 조금의 실수도 없게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니까. 조금의 실수가 우리 둘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설렁설렁 했겠어? 수백 번은 확인해보고 시도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과 신우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안을 정말 낮잡아보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신우와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신우에게 건네준 알 수 없는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신우는 흡족해 했고 남편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김장김치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또다시 시부모님 편을 들어주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당장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려는데 신우가 서류철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몰래 뒤를 쫓아갔고 신우가 차 안에 서류철을 숨겨놓고 마당 있는 쪽으로 향하길래 저는 차 안에 있던 서류철을 몰래 빼서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첫 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과 신우가 정말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한쪽 손에 서류철을 들고 대문 옆에 있던 대야를 한쪽 손에 들었어요. 제가 발로 대문을 뻥 차고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붉히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던 시부모와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걸 보고 화들짝 놀랐고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길래 남편의 머리 위로 대야를 뒤엎은 뒤 한쪽에 쌓여져 있던 배추를 주워들어 사정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머리에 뒤집어 쓴 대야를 집어 던진 뒤 저를 강하게 붙잡았어요.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운 자식아! 잘들 논다.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 일하러 왔어요? 식사 초대한다고 말해놓고 김장이 웬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당신들은 당해도 싸.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이 서류철에 있는 내용 당신들이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개거품 물걸? 잠깐만.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내 차에 있던 거 뒤져서 가지고 온 거야? 당장 그거 안 내놔? 그걸 왜 언니가 함부로 꺼내는 건데? 오빠, 부모님이 못 보게 막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거 일이 돼.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작정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 몰라? 그러게 꼬리를 제때 잘랐어야지. 우리 집안 무시하고 상처 줬으면 똑같이 당해봐야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둘이서 아주 쇼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희 부모님한테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자식들 관리부터 잘하시죠. 저는 시부모가 있는 쪽으로 서류철을 던졌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은 시모는 서류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시부가 주워들어 확인을 했고 남편과 신우는 그 자리에 얼음이 돼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들고 있던 시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남편과 신우에게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진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침묵을 유지한다는 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였고 시부는 혈압이 급상승했는지 목덜미를 잡으면서 힘겹게 정신을 놓지 않고 있었네요. 남편과 신우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계획의 내용들이 짜여있던 서류들에 시부모는 결국 오열까지 했는데 남편과 신우의 한마디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온갖 사랑을 다 주면서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였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싫었던 거니? 싫다기보단 이런 삶이 지긋지긋해서요. 동생이랑 그냥 둘이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입양됐을 때부터 두 분이서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러세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막대했잖아요. 어렸을 때 도망쳐봤자 갈 곳도 없는데 힘들어도 잘 사는 집안이니 붙어있으면 나중에 저희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아서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걸리게 될지 몰랐는데 두 분이 저와 동생에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 정도로 분노가 차오른다고요. 지금은 힘도 없고 나이도 먹었으니 저희한테 의지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때를 기다렸고 이번 가을 단풍 여행이 두 분의 마지막 여행이 되게 하려 했는데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요. 여기서 끝인 거죠. 성격도 정말 고약한 사람 밑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두 분의 재산만 아니었어도 일찍 뛰쳐나왔을 거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할 말 많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정말 정신 나간 놈인 줄 알았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행동이 용서받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방법이 틀렸었고 이런 식으로의 복수는 서로에게 불행만 남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범행을 계획하려 했던 이유는 시부모가 남편과 신우를 동시에 입양했었는데 둘이 같은 핏줄이라 서로 떨어지기 싫어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은 아니었는데 아이를 원하고 있어서 시부와 의논 끝에 입양을 결정했지만 배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무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했었고 그런 고통들을 참아내가면서 지금까지 버틴 거였어요. 시부모는 남편과 신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했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도 시부모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악했었던 것 같아요. 대화 도중 남편의 분노는 점점 극에 달하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신우가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많았었고 거기에다가 계획과 많이 어긋나게 되자 남편은 시부모를 향해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해. 어차피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잖아. 우리가 좀 더 철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리를 입양했다고 아버지라는 명분으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우리한테 손 찍어본 기본이었잖아. 기회가 올 때까지 악착같이 버텨왔고 수백 번 준비했던 계획이 전부 물거품 된 것도 모자라 우리 계획을 전부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왜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어차피 버려졌던 인생 뭐 있어? 여기서 모두 다 그냥 가는 거야. 이건 막지 말라니까. 나도 더는 참지 못한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다 죽자는 거야? 그거 안 내려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 가족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 가스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집 전체를 날려버릴 생각이야? 당신 가족들 문제인데 왜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봐야 되냐고. 라이터 당장 내려놔.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도 나랑 결혼했잖아. 우린 부부인데 뜻을 함께 해야지.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 지금 간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겠어? 자, 잠깐만. 네가 원했던 게 뭐야? 돈이야? 그거면 돼? 평생 먹고 살 정도로 주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원하는 금액만큼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둘이 멀리 가서 살아. 지금 이 서방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심 어린 용서를 바라는 건데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요?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당장 무릎 꿇을게. 힘이 없었을 때 술 먹고 너희들한테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좋게 넘어가자. 그래도 너희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선 내가 한 번이라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잖아. 물건 정도야 던진 적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이터에 불 붙이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눈 감게 되는 거라고. 한 번뿐인 인생 허무하게 가고 싶지 않잖아. 남편의 돌발 행동에 모두들 온몸이 굳어버렸고 시부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오열을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남편과 신우가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릴 만큼 버릇처럼 행동했었는데 그게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지만 남편과 신우는 가슴속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런 마음을 시부모가 풀어주지 않아 분노로 바뀌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은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려던 찰나 김장을 도와주려고 동네 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남편을 덮쳐 재앙이 될 뻔했던 상황을 겨우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민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시부가 몸을 일으켜 남편을 향해 달려가더니 쉬지 않고 발길질을 퍼부어댔어요. 시모도 남편에게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잘못도 없는 애먼 사람까지 떠나게 하려 한다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말리다가 되려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어렸을 적 남편과 신우가 말도 잘 안 듣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손을 몇 번 올린 건데 그걸로 사람 목숨을 헤아려 들었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런 거냐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 문제로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는 남편과 신우가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지만 시부모가 애초부터 원인 제공을 했던 상황이라 경찰들은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했어요. 시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신우 또한 시부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집안과 계속 엮이는 건 저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게 될 거라면서 서둘러 이혼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좋게 끝내긴 했지만 남편은 마지막에 저에게 위협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시부모를 헤아려 했던 계획을 세우느라 많이 예민해져서 저에게 날카롭게 대했던 모습들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던 터라 어떤 말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시댁 집안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모도 저희 부모님께 400kg 김장을 담그라고 했던 걸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만 그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살아온 남편과 신우도 결국 온전한 정신은 아닌 듯 보였어요. 다들 병 들어 있었고 평범하게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됐지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결혼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면 분명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피해가 오게 됐었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입양을 결정하는 거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입양 자체가 쉬운 문제도 아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입양을 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테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서 평생 상처로 남아 후에 본인에게 안 좋은 결말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양만큼은 신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입양 문제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은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런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어리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날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언제나 좋은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 되었고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결혼이 생각이 없는 건지 시댁 모임이 있을 때면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매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결국 시모는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강제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떠밀려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던 아주버님이 선자리를 다녀온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고 첫 만남의 자리가 괜찮았는지 다음번에도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어 약속을 잡았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모가 주선해줬던 선자리에 나온 여자와 몇 번 더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좋은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몇 달 뒤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속전속결로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직업은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자리에 나왔던 여성분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혼기가 지나 결혼이 어느 정도 급했는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빠르게 결정한 듯 보였는데 결혼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어 보여 아주버님한테 여성분과의 결혼을 확고하게 결정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짧은 만남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상처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 뒤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힘들게 놓은 다리를 무너뜨릴 작정이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얼마나 예민한지 뻔히 알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내 아들은 그럼 대충 결정해서 결혼할 생각이라는 거야? 이번 결혼 만약 무산된다면 그건 전부 다 너 탓이다. 결혼 문턱까지 와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로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 내가 볼 땐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니까. 제가 아주버님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급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죠. 나중에 잘못되면 어머님 탓으로 돌아갈 텐데요. 내가 직접 뽑은 며느리감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 건데 네가 그런 말 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이 사람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형이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뭐든 성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했다가 결국 그 피해가 배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결혼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 그분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제 입이 문제라고 흥분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도 제 말에 동의할 정도로 급한 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시모는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시댁에 올 생각 없었는데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뿐이었고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상의 좀 하자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였는지 시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기분만 상한 채로 집으로 왔는데
시모가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좀 전에 우리 집에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엄마가 기분 나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쩜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자기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 엄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지? 너 처음에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 안 나?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가 장가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거지 같은 집안 잘난 것 하나 없어서 결혼할 때 결혼식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거 다 참으면서 겨우 힘들게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라곤 자기 할 말 또박또박 하면서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좀 전에도 그래. 결혼식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상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딴 말을 입 밖으로 뱉으면 내 기분이 안 상하겠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걔는 그런 것도 구분 못한다니? 엄마는 저희를 왜 부른 거예요? 형의 결혼식을 언제 올리면 좋을지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자리에서 만난 여성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그런 걸 대화하려고 저희를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도 한 계절은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엄마만 마음이 삐뚤어져서 화를 낸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저희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서 상처를 주는 건데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지 않다. 네 마누라랑 평생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더니 엄마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너만 잘났지? 남편과 시모의 감정은 상당히 격양돼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고 남편의 입에서 그냥 영 끊고 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뱉은 한마디가 모자지간 영까지 끊을 정도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시모와 한바탕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도 절대로 받지 말라면서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섣부른 결정과 행동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번은 시모가 갑자기 잘 타고 있던 차를 바꾸겠다며 새 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중고차로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몇 번이나 말렸었지만 시모는 본인이 원하는 건 무조건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뜯어 말려도 가족들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차를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차가 신차로 구매하려면 대기 시간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마음이 급한 시모는 중고차를 팔고 웃돈을 더 줘서 중고 외제차를 구매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구매한 지 일주일 정도 왔을 때부터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바꾼 중고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었다며 시부에게 전화가 왔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도왔어요. 그렇게 시모의 차는 수리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리기사님이 꺼낸 한마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었죠. 시모가 웃돈 주고 구매한 외제차는 바로 침수차였어요. 남편과 함께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뜯어냈던 차량 내부가 전부 말라 비틀어진 진흙투성이었고
차량을 판매한 딜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잠적을 한 건지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가 저지른 일을 남편이 뒤처리하느라 진땀을 뺐었고 환불을 안 해주려던 중고차 매장에 법적 소송을 걸어 오랜 시간 끝에 차량을 구매했던 전체적인 금액과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겨우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모의 기가 너무 얇아서 잘 속는 편이라 시부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시모가 너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관계에도 심각해질 만큼 안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주버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시모는 또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보단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면서 밀어붙이려 하길래 더 이상은 말릴 수도 없어 결국 가족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대로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가 이번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당황했던 저는 입에 있던 음식을 다 씹고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길래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은 시모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받은 건데 화부터 내는 시모의 목소리에 더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핸드폰에 번갈아 전화하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보더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올 거라곤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짜증이 올라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면서 시모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곤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은 피할 겨를도 없이 시모의 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일은 남편은 결국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알고 지내면서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아무리 모자지간이라도 엄마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면 매가 정답이라면서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용건만 간단히 하겠다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새 며느리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면서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명령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뺨을 맞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시울까지 붉어진 상태로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형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저는 항상 이런 식이죠?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건데요? 무조건 엄마가 하는 말이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날 가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방금 한 행동은 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저도 더 이상 저를 낳아준 엄마라고 참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아야 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야?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만만해 보여? 자식이 아무리 컸어도 잘못한 게 있다면 매타작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 형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도 1억이 훨씬 넘는데 너는 손바닥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힘들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부까지 전부 다 시켜줬더니만 쓸데없이 헛바람 불어서 사짜 직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엄마 속 다 뒤집어 놓았으면서 너는 너만 상처받은 거 생각하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네가 아니라 뒤에 있는 며느리다. 네가 내 옆에서 수발 좀 들어야 하니까 무조건 이번 주 주말에 나와라. 시모는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와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얼굴에 손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약속 장소가 적힌 문자를 전송한 뒤 남편한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라는 말을 꺼냈어요. 지금 시모의 상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며 집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단단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 장소로 나가서 아주버님과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집에까지 직접 찾아온 걸 보면 마음이 많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말한 것도 있고 아주버님과 결혼을 예정 중이었던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시모가 문자로 전송해 두었던 약속 장소로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안 좋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비 형님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모는 저보고 빨리 오라며 다급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 급하게 화장실을 가봐야 하니까 이 가방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 가방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거든. 열어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새 예비 며느리가 올지도 모르니까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오늘따라 긴장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시모는 가방을 저에게 건네준 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긴장한 것 같다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린 뒤 시모가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자리에 앉았고 가방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길래 다시 돌려드렸는데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뒤적거리셨는데 갑자기 굳어져 버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쳐다보시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여쭤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도둑년이라고 화를 냈어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무슨 일 있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너 내 가방에 있던 반지 상자 어디로 빼돌렸니? 얘가 이제 하다하다 시애미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있네. 내가 이래서 거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으려 했던 건데 눈알 만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보니까 눈이 획가닥 돌아가 버렸니?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물건 훔치라고 했니? 조용히 와서 수발 들고 가면 될 것을 감히 시애미 물건에 손을 대? 빨리 안 내놔? 콩밥 먹고 싶어? 어머니,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진정부터 하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 열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가방 안에 멀쩡히 들어있던 다이아 반지가 어디로 사라져?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5kg짜리 다이아 반지야. 내가 현금으로 3억을 주고 예전에 구매한 거라고. 오늘 우리 새며느리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한테 가방을 건네주기 전까지 내가 분명 확인했었는데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가방 속에 있던 내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잖아. 여기 식당 CCTV 돌려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너는 끝까지 셰미한테 거짓말 하는 거니? 시모의 일방적인 오해에 당황한 저는 압박을 가하며 다가오는 시모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어딜 도망가려 하냐면서 옆 테이블 손님상에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아주버님이 저와 시모가 서로 엉켜져 있는 모습을 보곤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는데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제가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냐며 이제 곧 결혼을 약속한 여성분이 도착을 하는데 힘들게 성사된 결혼 망칠 일 있냐면서 아주버님이 흥분해서는 제 머리를 잡아 손님상에 그대로 매다 꽂아 버렸어요. 시모는 도적놈의 집안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더니 3억 다이아를 도둑 맞았다고 서둘러 식당으로 와달라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어요. 그렇게 두 모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저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질렀지만 제 말은 이미 두 모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세차게 내동댕이 쳐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전 처음 본 한 여성분이 저에게 뛰어오면서 두 팔 벌려 다가와 저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곤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라, 말리지 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제가 너한테 선물로 줄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훔쳐갔다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보다 일단 대화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갔어도 경찰까지 불렀으면 도로 내놨겠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네요. 사장님, 일단 CCTV 확인해주세요. 확인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범인은 정해져 있는데 CCTV 확인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럼 당장 확인해 보자고. 사장님, 1시간 전부터 확인해 주세요. 두 모자는 저를 노려보면서 CCTV가 녹화되어 있는 장소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1시간 전부터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시모가 혼자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모는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 있던 의자에 올려놨었는데 잘못 올려놨는지 잠시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어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은 다음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식당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었고 저는 시모가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가방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걸 두 모자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더니 당황해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저와 시모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의자 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서 반지 상자를 주워들었고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급하게 달려가 어색한 미소로 떨어져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며 반지 상자를 건네 받았어요.
아니라는데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무력까지 행사한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집안인 걸 미리 알 수 있었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잖아요? 저기요, 방금 저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CCTV에 다 찍혀 있고 곧 경찰도 오니까 저 사람들한테 당했던 거 전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 좀 받아요. 흉터 전문 병원이라 제가 진단서 떼줄게요. 저 사람들과는 연 끊고 살아야 그쪽이 피해를 안 보겠어요. 어쩜 둘 다 성격이 저리 거지 같은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중에 제일 최악이네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고 이 여성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아, 저기 경찰분들 오셨네. 저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몰아가면서 무력까지 행사했네요. 두 모자는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저는 두 모자를 향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오해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좋게 풀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주버님의 거짓된 면상이 저를 더 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두 모자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 영업 방해죄로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남편도 시모 아주버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부는 다이아 반지를 언제 사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물어봤고 시모는 오래전에 산 거라 기억나지 않는데 시부가 사라고 해서 구매한 것뿐이라고 말을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런 말을 꺼낸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누가 3억 주고 반지를 사냐고 당장 처분하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현금 3억으로 구매한 한정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충격적이게도 모조품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품질 인증서 또한 가짜라는 걸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시모가 반지를 구매했던 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시부 몰래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시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시부는 시모를 강하게 내동댕이 치며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무력을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며 자식과 연을 끊고 살겠다면서 두 번 다시 시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부의 재산은 전부 다 저희 부부에게 상속해 줄 거라면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두 모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네요. 두 모자는 절대로 용서받기 힘든 일들을 저질러버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모의 성격이 언젠간 크게 터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부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혼을 결정했으나 시모는 끝까지 시부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시부는 더 이상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버님과 둘이서 알아서 살라며 그렇게 연을 끊어내어 버렸네요. 저희 집안이 못 산다고 의심부터 하는 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술 더 떠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 아주버님 때문에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재 임신 중이라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어요. 하마터면 임신 초기에 두 모자 덕에 유산까지 할 뻔했었네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몇 달 뒤 태어나게 될 아이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 하나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삶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30대 초반에 만났으니 벌써 결혼 5년 차가 넘어갔네요. 저희 부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내왔었고 현재 3살 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리를 자주 비우길래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다가도 전화가 왔다고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제가 알던 남편의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심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죠. 정말 오래간만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 상당히 바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 생활이 한가한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로펌에 입사하고 나서부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안쓰럽다며 몸도 불편하신데 먼 길을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육아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도 좋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만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있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계산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아? 우리가 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내 얼굴 보려고 잠깐 내려왔을 때 시간을 가지는 건데 함께 있는 동안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도 아예 꺼내지를 말지. 왜 사람 기대하게만 만들어? 같이 나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덕분에 바깥바람도 쐬고 좋았잖아. 너는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여?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잠깐 자리 비었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해. 전에 일했던 로펌과는 급이 다른 국내 최대 대형 로펌에 입사했어.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는 거라고.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날 하늘 보듯 했을 텐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인 내가 이런 대우나 받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다.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당신이 이러는 거 이해 못할걸?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라고. 아,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나 지금 중요한 사람 좀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장모님한테는 나중에 같이 저녁 먹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바쁜데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 사건 검토 중에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남편은 저를 식당 앞에 놔두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너무 서운했던 건 집에까지 차 타고 10분 거리인데 가는 길에 잠깐 태워줘도 되는 걸 그것조차 귀찮았는지 저보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바쁜 것 같아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 택시가 멈추는 순간 남편의 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얼굴이 보였는데 누군가 건물에서 나왔고 남편은 밖으로 나온 여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차 문까지 열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차에 여자와 단둘이 올라탔다는 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려고 택시 기사님한테 부탁을 하려 했는데 이미 택시는 신호를 받아 반대편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에 근무를 하기 전에 다른 로펌에 있었을 땐 가정이 우선시되던 남편이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남편의 성격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많이 불안했었어요. 항상 저에게 가족을 최우선시 하겠다던 남편이었는데 현재 남편을 봤을 땐 저와 약속했던 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우선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던 일을 때려치우면서까지 가정을 신경 쓰라는 게 아닌 쉬는 날만큼은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었고 집에 가는 동안 남편 차에 올라탄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라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였어요. 저와 헤어지기 전에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고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길래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건지 계속 머릿속에서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자 엄마는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저와 남편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별일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먼저 일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동이 틀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이미 꺼져 있어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많이 답답했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끝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시도했는데 꺼져 있던 핸드폰이 다시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좀 늦을 것 같다고만 했지. 집에 안 들어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리고 어디서 뭘 하길래 핸드폰은 꺼놓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설명하기 난감한 상황이니까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거 아니야? 나 몰래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서 방해될까봐 그랬던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출근하고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아,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날에 일이 좀 있었다는 말만 하면서
계속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여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게 더 많아질까봐 확실해질 때까지 저도 말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도 아이들 육아에 이리저리 치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자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일찍 재워둬서 아침에 풀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이어나갔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전에 다니던 로펌에 지인분들과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졌고 술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까지 불러 집에 들어올 몸 상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잘 자고 있는 애들 깰까봐 그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한 거야. 너는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랬으면 대놓고 집에 안 들어왔겠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겠지.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잘 좀 해. 꼴이 이게 뭐냐?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애들 보는 것도 쩔쩔매고 있는 거야?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쉬고 있을 시간에 먼저 치우면 좋잖아. 당신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나 있어? 돈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아빠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라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치이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던 거였어.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육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예민해지는 거잖아.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고 했지. 핸드폰 꺼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날을 샜는데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예전에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나와 우리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왜 지금은 사람이 180도 변해버린 건데?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 당신이 나한테 방금 했던 말들 전부 신뢰되지가 않아.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전에 다니던 로펌의 동료와 술 한잔 했다고 했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봐. 확인해보게.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런 걸로 내가 너한테 확인까지 시켜줘야 돼? 쓸데없는 일을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저녁상이나 좀 차려놔. 왜? 당신이 나한테 떳떳하면 확인 전화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의심을 풀어줄 수 있으면 전화통화 연결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날에 같이 술을 마셨는지 확인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는 남편의 행동이 저에겐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전날에 남편 차에 동승했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남편을 감시해주길 부탁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보게 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선 며칠 전에 차에 올랐던 여자와 거의 매일 붙어 있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정체 모를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 증거물을 하나둘 모아놓기 시작했고, 며칠 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얼마 전과 비슷하게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말이었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 몇 장의 사진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나한테는 절대로 바람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람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물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고 집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쌓아왔던 증거물을 가지고 시댁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전부 다 알리고 이혼 통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때마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었니? 많이 안 바쁘면 잠깐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오늘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면 될 거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그동안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축하 파티도 못했잖니. 그래서 이번에 합격 축하상 좀 차려주려고 음식 준비 중이었는데 혼자선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만들지 못할 것 같네. 우리 집과 먼 거리도 아니니까 와줄 수 있지? 시모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형 로펌에 취직에 합격했다고 좋아서는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 듯 보였어요. 어차피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니 음식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이 급한 듯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오라며 재촉하길래 시모와 남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거니? 시간 없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음식까지 하라고 해서 기분 상했니? 어머님, 오늘 손님 오기로 한 거죠? 그럼 그이 말고 다른 사람도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화 주셔서 오게 된 거잖아요. 아, 내 아들 대형 로펌 합격해서 축하해 주려고 손님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너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이가 요즘 많이 변했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예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바쁘니까 그런 거지. 전에 다니던 로펌에서와는 급이 다르잖아.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로펌인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바쁜 사람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너는 집에 애들만 잘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대화할 시간에 서둘러 음식 준비부터 끝내도록 하자. 약속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어머님은 만약에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냥 이혼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난으로 대답해주지 마세요.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너는 눈 감아줘야지.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 한눈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속풀이하려고 만나는 거지.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한다. 큰일 하는 사람들이 실수 한 번 없겠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워도 눈 감아 달라는 거네요. 아이들과 제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그이가 지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라 법적으로 이혼 소송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처음엔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증거물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데 시모는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모는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저를 바라보더니 사색이 든 얼굴로 시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당황한 말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현관문에 서 있는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따님이 우리 아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데 음식 준비는 당연한 거죠. 어서 앉으세요. 예, 빨리 음식들 좀 내와봐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 나는 내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머님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저를 일부러 부른 것도 이유가 있던 거였죠?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해주는 걸 원한다. 너는 우리 집안 태물이잖아. 애 보는 것 말곤 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이는 게 낫지. 대형 로펌 딸이 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집안이야. 어머, 이분이 본부인 되세요? 아, 저는 그냥 가정부인 줄 알았는데 본부인이었다니 몰라봤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 변호사님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 곁에는 제가 있을 거니 그쪽은 그만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혼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위자료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위자료만 받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그쪽 부모는 애 딸린 유부남을 건드렸다는 걸 알고는 있나? 대형 로펌 따님이 남자가 그렇게 없어? 저희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같이 가려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섭섭지 않게 돈도 주겠다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겠어요? 쌍둥이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어머님,
제가 요즘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끼니도 못 챙겨 먹었거든요. 가정부인 줄 알았던 저 여자는 그만 보내고 저희끼리 편하게 식사해요. 아, 그럴까요? 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 새며느리가 편안하게 밥 좀 먹고 싶다는데 네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면 내 아들이 알아서 이혼 처리해 줄 거고 위자료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나랑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사건 열심히 맡아봤자 항상 제자리인데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겠어? 그런데 내 야망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나를 그동안 무시하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 발밑으로 기어가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너는 처자식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거야? 너 그 추악한 야망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남의 힘을 빌려서 야망을 키우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 몰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은 2번 다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 얼굴도 못 보는 건데 그래도 나랑 이혼하고 끝낼 거야? 이미 나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는 짐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 대충 얘기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애들 보채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이렇게 내쳐지는 게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없는 그쪽 집안을 탓해야지 어쩌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살면서 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능력 있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큼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 명심해요. 저는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내연녀에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달려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던 순간이었고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물기를 닦고 있던 내연녀가 소리치면서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시댁 식구는 얼음이 돼서는 저를 급하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내쳐졌고 너덜거리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가진 증거물이 효력이 없을까봐 불안했고 돈 많은 대형 로펌 대표 딸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거에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고 돈을 주고 고용했던 업체에서 온 전화였죠. 더 이상 남편의 뒤를 안 캐도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거라면서 내연녀와 남편이 나눈 대화의 장면이 담긴 파일 하나를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원래 그렇게 생각 없어?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걸 당신 본처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나도 그 사람이 본가에 있어서 많이 놀랐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나한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손잡은 거 아니었어? 나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 나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대표님이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되면
그땐 너는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 알 텐데. 대형 로펌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그래서 나도 너한테 원하는 걸 줬잖아. 받을 만큼 받았으면 너도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똑바로 해. 어차피 우리는 공범이 된 거라고. 결정적인 원인은 너한테 있지. 그러니까 누가 술 퍼먹고 뺑소니 치래? 지금 그 사람 산속 깊은 별장으로 옮겼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을 거야? 의사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필 내 앞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내가 원서를 집어넣었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인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너희 집안 나한테 목숨줄 달려있다는 거 알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증거물이 저에게 들어왔고 저는 영상을 보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연녀였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배후엔 남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를 냈던 여자가 대형 로펌 대표 딸이라는 걸 얼굴을 보고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닌 그 여자를 도와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을 산속 깊은 별장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여자를 봤었던 그 건물은 부동산 건물이었고 남편과 여자의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뺑소니 사고로 두려워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죠. 변호사인 남편이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도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몸 상태를 살피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경악을 했고 그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펌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며 안내인에게 부탁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로펌 대표와 만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대표는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 딸과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대표가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고용했던 사람에게 경찰서에 찾아가 증거물을 보여주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했던 거였는데 대표는 본인 딸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한 뒤에 로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 딸은 사색이 돼선 저를 노려보더니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았는지 하얗게 질려버린 모습을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산속 깊은 곳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사람은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대표 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대표의 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범행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지 처벌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저는 현재 친정에 와서 살고 있어요. 시부모는 뒤늦게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태물이라고 했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2번 다시 그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 강하게 뿌리친 뒤 그 집안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잘못도 없는 한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미련하게 손을 잡았던 내연녀와 전 남편이 징역을 살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올바른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